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찰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영문 관찰이 있고, 그래서 관찰한 걸 이제 암기해서, 한영 통번역의 정답지는 영문이니까, 이제 그걸 암기를 해서, 어디다 쓰면 좋을까, 이런 이제 고찰을 해야 되죠. 그 고찰을 하다가, 아, 여기다 쓰면 좋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이제 통찰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되게 되는 거구나, 라는 성찰을 하게 되죠. 이러한 관찰, 고찰, 통찰,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갈 겁니다. 성장해 갈 거고, 그런 또, 문장놀이 해보겠습니다. 문장을 보기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구조라든가 표현들, 또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또 글자에 불과했던 이 문장들이 나에게,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경험과, 아, 이렇게 썼다 하는 또 추억을 같이 해주겠죠. 네, 그런, 문장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중앙은행의 이자율 증가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친숙해요. 이자율 증가 감소. 근데 또 쓰려고 하면 친숙하지 않으니까 잘 보고 한 개라도 암기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언리시한 발표했다죠. 이자율 증가를. 그다음 파월은 중앙은행 의장을 말합니다. 의장이 이제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뒤를 보면은 이제 정식 명칭이 중앙은행은 국가마다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더를 붙입니다. The Federal Reserve 또는 The Central Bank라고 붙이고 요 C는 뭐 대문자로 쓰여도 되고 소문자로 쓰여도 되는데 더는 꼭 붙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는 unleash니까 하이크를 썼지만 이번에는 여기가 증가가 없으니까 펌프업이 증가가 되는 거죠. 증가라는 단어도 참 우리가 왜소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외워야죠. 펌프업도 있고 밑에 보면 하이튼드라는 단어도 증가하다. 자, 이런 단어도 쓸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거 이제 1%의 4분의 3이니까 0.75%가 증가한 거네요. 네 번째 연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을 네 번째 올렸다는 거죠. 보통 false는 더 같은 걸 쓰면 여기서는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크가 s를 붙인 거 보면 가산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힌트는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런 단어 많이 쓰니까. 보시고 그래서 이 위에서 이렇게 이자율을 증가하기로 했다는 거를 the Fed의 move 이렇게 붙입니다. 꼭 여기만 붙이는 게 아니라 다른 지문에서도 앞에 뭐뭐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걸 다시 받을 때 this만 쓰면 좀 약하잖아요. this move, this action 이런 걸 쓰면 좀 더 분명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을 증가하게 되어서 그 이자율이 3.75에서 4%대로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뭐 9월 달에 취업자 수가 30만 명대로 이렇게 할 때 쓰는 단어가 a range of입니다. 그다음에 15년 만에 가장 고금리가 된 거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인상했다 이런 얘기고 이 앞에 있는 내용이 move도 받았지만 이 단어도 받죠. 스테이크라는 그 연속되는 명사인데 이 문장 구조를 꼭 잘 보시고 암기를 같이 해요, 우리. 이 연속된 이자율이 그 주택담보대출과 뭐 소비자, 기업들의 대출이 점점 비싸지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의미가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연속된 이자율 증가로 인해서 이 스테이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래서 이게 이제 목적어가 주어처럼 번역이 돼야 되죠. 주택담보대출 및 시민과 기업의 대출 부담이 들고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expensive를 영어는 지금 이 연속된 이자율 증가가 주어기 때문에 expensive 썼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걸 번역을 한다면 대출 부담이 느는 거는 우리가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주어로 하면은 burden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생물 주어인 strict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어, 그 목적어로 들어가고 increasingly expensive라는 단어를 쓴 거죠. 한번 외워볼까요? 연속된 이자율 증가를 한 단어로 strict라는 단어를 썼었죠. That has made mortgages and consumers and business loans increasingly expensive 이렇게 썼어요. 재밌죠?
하이튼드 아까 했고, 어그먼트란 단어도 증가하다는 단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의 위험을 증가한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어를 써요. 근데 물가 인상 같은 인플레이션은 불가산명사입니다. 밑에 나오지 않나요? 네, 여기 나왔죠? 인플레이션, 불가산명사.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 의장이 이렇게 이제 압박을 받은 거죠. 이 다음에 인상이 이게 이제 1%의 반이에요. 0.5%가 될 거냐, 0.75%보다는 그랬는데 아까 이렇게 0.75%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는 shock, 이번에는 cent, tumbling 이런 식으로 영어는 처리를 하죠. shock이랑 같은 단어 cent만 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올릴 거다. 요거를 in the coming months 앞으로도 이렇게 할 때 이걸 이렇게 쓰겠죠. 앞으로 꼭 앞으로 몇 달간 그렇게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말에 앞으로 쓰고 향후 몇 달간 그다음에 레벨이 가산명사 때문에 어를 꼭 쓰셔야 되고, 아까 emphasize 했으니까 9월 달에 예상한 거는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 이제 헤드 폴캐스트하고 같은 색깔인데 시제가 같은 게 아니고 어, 표현 때문에 그래요. 전에 생각된 게 한 단어로 forecast죠. 네, 이런 거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단어로 나왔다고 해서 꼭 두 단어로 쓰는 게 아니라 받아쓰기 하는 게 아니라 한 단어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사건은 단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실히 보여준다가 영어로 뭐예요? 보여준다는 건 show죠. 여실히가 어려워요. 여실히는 show의 짝꿍이죠. 클리어리. 요거를 한 단어로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기에 지금 요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설명하고 질문한 거예요. 한 단어로 뭘까요? 여실히 보여준다는 거. emphasize. emphasizes.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팩트처럼 외우면 좋아요. emphasize the importance of라는 표현은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두 단어 동사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두 단어를 한 단어로 번역해 보는 거죠. 재밌잖아요. 남하고 차별화도 되고, 그죠? 다음에 좀 더 가서 그건 됐고, 이베큐에이트가 왜 나왔냐면, 그 센트, 요 할 때, 어, 예를 들면, 뭐, 이 지진이 나가지고요. earthquake, 뭐, the war,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센트, people, 그죠? evacuating 기다렸죠? 또는 running for their life. 그다음에 여기는 다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제 뭐 어떤 지점이 오면 천천히 해야 된다. 그죠? 좀 완만하게 해야 된다는 게 좋다 이거죠. appropriate가. 이거 좋다 그러면 또 굿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적당한 형용사. 그런데 어떤 경고를 했냐면 더 적은 범위로 다음 회의에서 더 적은 그런 물가 이자율을 예상하면은 시기상조다 이거죠. 아직은 너무 빠르다 이거예요. 시기상조. 그러니까 정부의 그 뭐 사업에 대한 투자는 시기상조다. 그죠? 시기상. 우리는 외웠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가보면
making premature 그죠? 뒤집어서 시기상관 investment인가 포스트가 돼. 뭐 이럴 때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고 또 우리말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섣부르는 뭐야? 음, 이것도 이제 구조죠. 아직도 이제 좀 갈 길이 있다는 게 이제 계속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지금 계속 들어오잖아요. 지난 회의 이래로. 그거를 보니까 정책 입안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이자율을 더 높여야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 데이터를 살펴보니 이거죠. 살펴보니 어, 데디아를 알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인컴이라는 것도 뭐 들어오는 데이터도 되겠지만 데이터를 뭐 규합하다, 그쵸? 모으다 이런 것도 되겠죠? 음, 규합된 따르는 뭐뭐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지. 알 수 있다도 서제스트로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 서제스트를 같이 외우면 좋겠죠? 데이터 서제스트 이런 식으로. 네, 이건 아까 했고 그다음에 이전에 아까 그 중앙은행 계속 중앙은행은 처음 한번 써주면은 이제 it 쓰는 거 보실 수 있죠? 대명사로. 그다음에 성명사를 통해서 그러는데 인이에요. 수로가 아니라.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어,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신중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씁니다. 신중하게 할 수 있다. 그거를 shift를 쓴 거예요. shift to a more 동사죠. shift to a more deliberate pace of 그 이자율 증가시키는 거. 근데 향후 몇 달 동안만은 이렇게 총체적인 이런 말 할 때 총체적인 영향 이렇게 씁니다. 총체적인 영향. 그쵸? 경제는 덜을 쓰고 그다음에 아까 Fed를 이치로 쓴 거죠. 그다음에 fully affect라는 게 뭐 완전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경제 성장과 물가 인상의 영향을 얼마 완전 그러니까 영향을 완전히 뒤로 그죠? 완전히 전체적으로 어, 영향을 끼치기에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끼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풀리 같은 게 쉬운 것 같아도 이 사업은 전에 자기도 안 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액 자부담의 의미가 뭐예요? This project is 그죠? invested 된 거죠. 근데 전액이라는 걸 쓰려면 여기다가 풀리를 써주면 되고 재밌죠? 근데 이렇게 먼저 봐야 돼요. Seeing is believing. 보면 믿는 거고, 믿은 다음에는 이제 암기하셔가지고, 아까 네 가지를 하셔야겠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자율에 관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뭐 증가했다.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move라고 하고, streak라고 하는 거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 꼭 암기하시고 이 구조랑 표현, 그다음에 증가하다, 펌프 업, 그다음에 하이트는 업은 이런 단어 썼고,
표현 있어. 그다음에 forecast, previous thought. 한 단어로 번역하는 거, 그다음에 시기상을 적어서 그런 거 쓰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닫는 거죠. 그다음에 신중하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shift to a more deliberate pac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다음에 fully affected, cumulative라는 단어도 그렇죠? 그다음에 fully affect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뒤로 가죠. 이거 틀린데. 알겠습니다. 네, 재밌으셨죠? 또 오늘 많은 표현과 구조를 또 seeing is believing 먼저 봤고 믿을 수 있죠. 영문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암기해서 이제 고찰하시고 통찰하고 성찰하면서 이제 성장해 가겠죠. 뭐 암기라는 건 꼭 영어 문장만 암기하고 뭐 이렇게 관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 다른 사람들의 책, 이런 것도 다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런 관찰을 통해서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찰하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또 통찰하고, 그런 거였구나, 라고 성찰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또 마음도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